또 예전과 달라진 점이 이제 저희 그 채용할 때 여성 인력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성 인력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사회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또 늘어나고 저희는 또 대부분의 그 고객들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여성 인력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편입니다. 늘어나는 편이고 또 뭐 역차별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인원 현재까지는 모집단이 적다 보니까 오히려 더 두각을 나타내기도 쉬운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입니다, 그냥. 예.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네. 퍼센테이지는 때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70에서 90% 정도입니다. 70에서, 예. 70에서 90% 정도 채용됩니다. 예, 예. 있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현지화가 중요한 전략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근무를 하지는 않고요. 중국 주재원들을 파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원급도 있고 간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몇 분야 되지? 꽤 많이 있고 주재원 저희가 이제 주재원으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주재원 일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주재원 일하게 되면은 일단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다이나믹하고요. 처우나 이런 부분들도 또 별도의 처우가 있다 보니까 주재원 근무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좀 나오면서 뭘 얘기를 해드릴까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그 중에 하나가 공부한다고 일을 그만두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거였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직업을 갖고 회사에 만약에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성공이라는 게 결국 어떤 거겠어요? 나중에 임원이 되는 거겠죠. 예, 임원이 되면은 높은 급여를 받고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심지어는 임원으로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은 퇴직 후에도 비슷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임원이 되는 게 결국은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목표고 비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신입사원 때 친한 경영과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호나가 너는 어떤 사람이 직장에 성공하는 임원 되는 줄 아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실하고 윤리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했나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직장에서 임원이 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 근데 지금 10년 정도 지나서 그 얘기를 한번 리마인드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저 사람한테 뭘 맡겨도 할 수 있다. 저 사람은 항상 나에게 이 회사에 있어가지고 플러스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저 사람은 심지어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작은 조직이지만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같은 것도 해보셨을 테고 여러 가지 해보셨겠죠. 근데 여러분 밑에 후배가 들어왔을 때 어떤 후배가 좋으세요? 똑똑한 애, 말 잘하는 애, 잘생긴 애, 믿을 만한 애. 어떤 후배가 좋으세요? 결국은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더 신뢰가 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배한테 손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단순하지만 가장 큰 진리 같고요. 저희가 윤리경영을 해오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공정한 평가에 있거든요. 예,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거. 공정하게 대하는 거에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예,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만 가지고 성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점차 갈수록. 예. 부모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나에게 그대로 물려져 내려오고 또 내 밑으로도 그대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정착되는 것 같고 사실 기업은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가지고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에서만큼은 성실하고 윤리적인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성과를 잘 내고 성적을 잘 내서 그 사람이 뭐 잘못을 덮어준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는 용납하지 않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전을 받는다거나 이 사람이 없으면 이 팀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저희가 부정부실을 적발해서 그 사람을 징계직을 시킬 때 그 위에서 임원이 뭐 그 위에 심지어는 대표가 이해가 없으면은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팀이 안 돌아간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얘기를 하죠. 부회장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고 예의를 한 번도 드지를 않거든요. 부회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성희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엄격해요. 아시겠지만 유통업은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고 또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매니저가 남자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성 인력들이 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직위에 대한 남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말로 이렇게 성희롱 하는 경우는 해직까지는 아니고 징계를 주죠. 징계를. 인사기록카드에 벌점을 주고 급포를 깎는다든지 이런 징계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접촉이 있는 경우는 그건 더 강력하게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내에서의 어떤 이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기혼자가 뭐 미혼인 여자 직원하고 교제를 갖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둘 다 해직시키죠. 저희는 둘 다. 그것도 예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단순한 명제들이거든요.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교제를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들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채워서는 안 된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명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왜?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얘는 내가 키워온, 나랑 같이 동고동락한, 나랑 20년 같이 동고동락한 팀장이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다. 한순간의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10년간 윤리경을 해오면서 사내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듣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 한 번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희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거는 앞으로도 원칙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시게 되면은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부조리나 모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닥뜨리고 이렇게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 하면서 첫 1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첫 1년이 제일 힘들어서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만두고 헬스클럽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체육 이런 거 지도사 자격증 이런 거 타고 그냥 했었는데 10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처음 사회에 들어가서의 어떤 내가 학교 다닐 때 느꼈던 것과 전혀 다른 세상, 구조적인 부조리나 모순이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첫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회사라는 거는 처음에 제가 어떤 회사가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냐라고 여쭤보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좋은 회사는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년만년 다닐 수 있는 안정성이 높은 회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회사가 저는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만큼 인정받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만큼 인정받는 그런 공정한 잣대가 유지되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렇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나 회사의 어떤 경영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실 때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너무 보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깊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